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전투표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이제 이 노량진에서 공무원의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 이 한국사 분야의 일타 강사인데 전한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전한길이라는 강사가 이분이 아주 이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최근에 이 인터넷에 그러니까 SNS에 쇼츠를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조회수가 뭐 몇백만이 넘어갔어요. 과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고 있나? 정치하지 말라고. 너희들 때문에 임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임마 국민들이 분열되고 임마 대목자 국회의원 나오지 말고 때려치하란 말이야. 정계 은퇴하란 말이야. 과거 범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행위 있거나 또는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 길을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정계 은퇴선을 하라고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살아나요. 정치인들을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존경 안 했는데 MZ 청년들이요. 지금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욕하잖아요. 왜 그래 됐냐 하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대먹지 않은 많아가지고 정계 은퇴해야 돼. 진짜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실래요? 이게 제가 좀 들리게 한번. 그런가요? 예, 이 지금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정말 이번에 선거 때 범죄자들을 뽑지 말아야 된다. 이분이요.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20, 30대들한테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유명한 분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지금 조회수가 수백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또 건국전쟁 관련해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거 보고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는 우리 20, 30대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국전쟁 관련된 이번에 이야기. 보지 마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요. 그건 혹세무민하는 거거든요. 보든 안 보든 그건 씨발 지 자유지. 네가 뭔데 내 보고 보지 마라 봐라 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안 좋은 거는 반민법 만드는데 반민족 행위했는 사람 풀어줘 버렸어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비판받죠. 농지기업부 하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광복 이후에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친일 지지들이. 독립운동하고 소장농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9,000평까지만 네 가지고 나머지를 국가에 다 사들여. 그리고 집 없는 사람한테 국가에 다 나눠준다니까. 5년간 상환하면 자기 땅 되고 6.25 터지기 3개월 전에 시행했거든. 공산당이 쳐들어오니까 와서 싸우게 돼. 내 땅 지켜야 되니까. 이건 이승만이 졸라 잘한 거야. 세계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거야. 미국 트루먼한테 도와달라 해서 미군이 유엔군 이름으로 참전하게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는 적화 통일됐을 거야. 휴전협정 이승만이 찬성했나 반대했나? 반대했다니까. 그래서 미군 남아달라. 경제 원조해달라. 사인 받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거야. 4.19 혁명을 쫓겨나잖아. 이승만 독재자 되면 이때부터. 역사라 하는 것은 언제나 공화가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다룬 변호인 봤어. 서울에 봤어. 다 보고 이제 판단은 각자의 몫이야. 균형 감각과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네, 아주 시원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진짜 우리 자녀들이 누가 되고 싶으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나는 저런 정치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을 뽑아야 국민들이 보실 때도 정말 이게 정치가 하나의 이제 정말 이 사회 통합이라든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저 범죄자 보면서 너도 저런 조국같이 돼. 너도 저 김준혁 같이 돼. 너도 양문석 같이 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한길 일타 강사가 아주 핵심을 찔렀어요. 정말 상식이 있고 애국자십니다. 그런데 저것도 이제 저 조회수가 지금 뭐 대박이 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어제 이제 그 여의도동 그 동사무소 가서 네. 저 같이 일하는 당직자들하고 같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네.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줄을 쫙 섰는데 2030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2030 지금 아시다시피 6070은 이제 보수 쪽이 우위고 네. 4050은 저쪽 좌파 쪽이 우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30이 어떻게 보면 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냐면요. 이 김준혁 이 검색량을 보니까요. 이 네이버의 그 데이터 랩이 있답니다. 네네. 거기를 보니까 이제 이 김준혁의 문제의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4월 초하루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3일에 정점을 찍는 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변곡점이 돼서 4일에는 좀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3일을 100으로 잡았을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4월 1일에는 47 검색량이 음흠. 그 2일에는 99, 음. 4월 3일에는 100, 그 다음에 4월 4일에는 97로 이렇게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네네. 꺾인다는 건데 저거는 이제 전체가 그렇고 2030 세대만 봤더니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4월 4일이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네. 예? 33, 77, 82, 100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남녀를 또 2030을 남녀를 갈라서 봤더니요. 남성은 87, 88, 10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234, 234가요. 여성은 4월 234가 어떻게 되냐면 60일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남성은 87에서 시작됐는데 여성은 60일에서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관심도가 적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 다음 날은 남성이 88인데 여성이 73이 돼요. 73. 이때만 해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관심이 적었어요. 네. 근데 4월 4일 날 있잖아요.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파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2020년 3구 대선 때 그 방송상자 출구 조사 거의 맞췄잖아요. 그렇죠. 근데 2대 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겼어요. 근데 2대 여에서는 또 이재명이 상당히 졌어요. 네. 그걸 합산을 내 보니까 20대에서 2.3%를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대 남에서 남은 거보다도 2대 여에서 진 게 더 컸던 거죠. 이준석이 너무 그 2030 여성도 골지르고 막 해가지고 그 역풍이 불어갖고 그렇게 된 건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중앙선관위 조사 투표를 봤더니 2대 여가 2대 남보다 투표율이 9%나 높아요. 그러니까 20대에서 10% 정도가 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대녀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에게 표를 확실히 많이 줬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검색량이 이렇게 폭증한다는 건 뭐겠어요? 네. 지금 김준혁에게 열받은 거예요. 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대녀 20대 여자 아니면 이대 나온 분들 이대녀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반발하고 또 분노에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대녀가 지난번 이대녀하고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은 이대녀가 20대 여성분들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대녀는 그 이대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그런 여성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20대 이대 다니는 뭐 학생이나 뭐 동문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한 이대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준혁 후보가 저런 식으로 비하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이대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김환란 박사라고도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미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미군은 성상납이나 받는 그러한 군대였다.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옛날에 위안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위안부한테 그런 식으로 위안부들을 갖다가 성착취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일본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나 지금의 미군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준혁은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와중에 이대생들이 성상납했다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이대생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 김환란 박사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김준혁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한테 지는 게 그게 더 좋았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를 도와주고 있는 게 영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인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여성분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민주당 그런 당이잖아요. 최강욱 전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암컷부터 지금 이대생 성상납까지 그런 여성 비하적인 그런 것들은 일관성이 쭉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포커스는 오히려 미군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미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김일성, 김정 업적이 뭔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쉐쉐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김준혁의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은 다 그 논리적으로 맥락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잊으면 큰일 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오후 4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28.1%입니다. 지난 21대가 23.46% 이 시간대에 근데 그거보다 한 4% 포인트 더 이상 높은 그런
결과가 보입니다. 아마 뭐 역대로 보면 이 사전 투표율이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여야가 다 뭐 자기들 이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지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그때 보면 이제 이 이대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한테 표를 많이 찍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김준혁 사태가 터지면서 음. 꽤 그런 것에 대한 반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보는 것이고 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원래 안 하던 분들도 이번에 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전 투표에서 원래 예전 보면 민주당이 좀 앞섰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본 투표까지 합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 용인갑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시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결집하고 있는가가 상식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용인갑에 보면요. 원래 여기가 이상식 후보와 이제 이혼모 후보 좀 간격이 벌어졌어요. 오차범위 네. 바깥으로 10% 바깥으로 이상 지는 그 벌어졌어요. 네. 수치가 많이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조사에서 바로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완전히 붙어버렸잖아요. 네, 1.6%. 네. 저거는 뭐 그냥 의미 없는 차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라는 건 추세, 트렌드가 중요한 건데 이혼모 후보가 거의 다 따라잡은 거고요. 네네. 이상식은요, 방송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탈세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년 전 그 나갔을 때 재산 신고, 허위 축소 신고했다는 것도 실토를 했어요. 근데 왜 실토를 했느냐? 그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네. 어차피 기소는 안 될 거다 했는데 그 실토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다 보여줬잖아요. 볼링 치러 간 뭐 거예요? 자기가 과반 넘는 50% 넘는 뭐 왔다고 그래갖고 그냥 골저 뭐죠 볼링 볼링 치러 치고 야 너 계속 볼링 쳐 그냥.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한 지역에 이걸 보여드렸지만,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보수들이 결집하고 있으면서 거의 다 붙어버렸어요. 물론 뭐 여론조사라는 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런 것만으로도 보면 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앞설 거로 봐요. 왜냐? 지금 보수층들이 응답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붙어버리면 실제 이 보수층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상황 자체는 저는 다 뒤집어질 수 있다. 이번에 보면 대략 한 50군데 정도가 전부 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투표를 열심히 해서 이 정말 이 보수층들이 좀 더 한 표 더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요. 음. 본 투표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험상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그랬던 분들도 보수 그 지지를 갖다가 하는 분들은 본 투표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저는 사전 투표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맞지가 않아요. 네. 공직선거법 규정 59조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흠. 그런데 사전투표가 옛날에 뭐 한 3% 5% 뭐 요 정도면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바쁜 그냥 분들 뭐 미리미리 하고. 편리한 걸 위해서 투표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셈으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30%가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 100% 넘어가겠죠. 그러면 총 투표율이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해도 제 생각에 거의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50대 50 비율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은 사전 선거일 전날까지밖에 못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라 차라리 투표율 올린다라고 하면 투표일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간 하는 걸로 하자. 전 차라리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후보자를 갖다가 선택할 때는 내가 투표하기 직전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그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투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컨대 제가 그 어제 투표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문석 후보가 자기 집을 뭐 39억에 내놨대.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확 열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투표했다라고 그 후회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사전 투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보는 언제 나오느냐? 투표를 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30%가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월요일에 재판 있어요. 누구 재판 있습니까? 김혜경 씨 재판 있어요. 김혜경 화요일 또
본인 화요일에는 재판이 본인 있어요. 재판이고. 누구 재판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장기 재판이 재판했죠. 있어요. 월요일에 김혜경 씨 재판에 증인으로 누가 나옵니까? 조명현 씨가 나와요. 아.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조명현이 법정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그다음에 이재명 이 부부가 어떤 식으로 그 경기도 도정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지 알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찍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투표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다가 이제 본 투표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려를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야가 합쳐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하면 금토일 사흘 뭐 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그 요번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은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뻥 뚫리니까 월화 일하고 수요일 날 놀고 금토일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규정은 반드시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 현실은 이제 사전 투표가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총선 끝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지금 6시에 끝나는데 요번에는 사전 투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 사람들은 3일 투표하고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자 그러면 그거 되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네. 이 사전 투표를 참 배관시하고 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아까 이제 2030 그 김준혁에 대한 검색량이 어떤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를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저는 그 주관적 뭐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객관적 데이터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양문석이 딸 뭐 해가지고 한 것도 그렇죠. 공영훈, 양부남, 아빠 찬스로 물려준 것도 그렇죠. 조국에 대해서는요. 2030이 투표장에 많이 나온다는 건요. 네. 조국표는 안 찍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2030의 이 투표 참여. 근데 2030은요 사전 투표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사전 투표 문제 있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문제고 지금 2030의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유도하고 뭐 할 것인가 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전체적인 투표율이 이제 얼마나 될 것인지는 뭐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지금 사전투표율은 하여튼 지난 21대 선거에 비해서는 한 4% 이상 높은 걸로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뭐 이 많이 투표하면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실님께서 또 응원해 주셨고요. 루루에미님, 현종지원 법전 오빠, 저 오늘 투표했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네, 해도님께서 저도 투표하러 갑니다라고 하셨고요. 희님 고맙습니다. 김로미님, 저는 사전 투표 처음으로 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이소연님, 울식구 투표했어요라고 하셨고요. 전선의 참새님, 이재명이 사라지는 마법 선거다라고 하셨고요. 길태의 제자님, 어제 방송 끝나고 산책하며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투표하는 분들 많더라고요라고 하셨고요. 냠냠님께서는 도태우 장해찬 이런 좀 공천 탈락한 거 잘못했다. 그리고 일방적 사퇴하라는 거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또 어제 제가 오늘 그 이재명 이제 그 왔는데 장해찬 그 시위하는 거 놓고 제가 비판을 좀 했는데 그에 대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공천 과정에 뭐 이 사사한 논란들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뭐 장해찬 후보가 우리가 다 아는 사이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제는 표를 이제 의석을 갖고 오느냐 안 갖고 오느냐는 그건 절체절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해찬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장해찬은 저는 그 행동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요. 아무리 이재명 앞에서 이재명 표정만 보셨어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런 거. 왜냐? 그걸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 TV를 통해 보셨으면 누굴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상대방이 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장해찬이 나와서 막 떠들고 하면 오히려 장해찬을 욕합니다. 그 중도층이 좋지 않아요. 왜냐? 그 보시는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오히려 이재명을 죽이는 거는 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재명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보십시오. 그거 안 가는 거거든요. 결국 표로서 심판하고 의석으로 심판해야지만이 우리가 결국은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허당님께서는요.
부산 수영구 주민들의 국힘 후보 정연옥을 투표로 단일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전선의 참새님, 삼겹살은 입안에 절대 살을 녹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구름 나그네님, 사람들은 왜 팽당하고 나서야 세상을 보는 걸까요? 라고 하셨고요. 힘입님, 이현정님, 신전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세분 핑크마마님, 세 분 노고에 22대 총선 쪽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겨울 동화책님 고맙습니다. 윤원병님, 우리 때는 돈 많은 사라들은 청강생도 제도가 있었는데 조국이 무식하고 사법고시도 안 나오고 해서 애들 돌리는 거 봐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우님, 우리 법안 통과 위해서 한 표가 중요한데 장해찬 하고 하셨습니다. 조용진님, 예찬님 피하면 끝입니다. 할 말을 많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로마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푸바오바오님, 투표용지 2장에 모두 2번째 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혹시 1시간 남았습니다. 뭐 옆에 계시면 사전투표장에 꼭 하셔서 한 표 한 표 소중한 것들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